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센텀여고 작년 2024년 기출 시험지 풀이를 시작할 거고요. 전문항 풀이는 1시간 안에 하기 힘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빼고, 그리고 소술형 1, 2번이랑 단답형 1, 2번 또 빼고 나머지 문제만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아서 물어보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죠? 네. 해서 일단 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좀 쉬운 파트니까 좀 빠르게 풀이 진행해 볼 거고, 여러분들 시험지 풀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센텀 지역 해운대 인근의 고등학교 시험지들이랑 비교를 하면 난이도는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맞으면 1등급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 정도 받아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험지는 일단 소수령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소수령에서 뭐 시간을 너무 투자 많이 하시면 안 되는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객관식 문제랑 단답형 문제랑 소수령 문제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한 문제에 뭐 4점, 5점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해가지고 소수령 할 때도 너무 꼼꼼하게 적는 것보다는 문제 개수가 조금 많으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받쳐낼 수 있게끔 조금 빠르게 푸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소수령의 배점이 되게 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수령을 먼저 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센여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쭉 푸는 게 시간 분배하기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교 시험은 그 해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마음대로 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 출제 요소들이 그대로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선생님한테 소수령 몇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시험 치기 전에 좀 미리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작년 시험지 그냥 기준으로 센여 시험이 요 정도다 인 거지 너무 올해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위험이 크고요. 난이도도 바뀔 수 있고 시험 문제 수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내가 고1 올라가기 전에 공부한 수준에서는 몇 점 정도 나온다. 그럼 내가 중간고사 직전까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점수나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번 시험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출제 경향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번부터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합이 8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내가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면 우리가 원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절대값의 합이 아니라 그냥 두근의 합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근의 합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얘는 4가 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절대값의 합까지 알려준 거니까 각각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더하면 얘가 8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두 개를 비교할 건데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 제곱을 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완전 제곱해 봅시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4, 4, 16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플러스 2,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 곱하면 그냥 절대값의 알파 곱하기 베타랑 똑같다. 게다가 뒤에 베타 제곱은 88에 6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해서 두 식을 빼가지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날릴 건데 밑에 있는 상수가 더 크니까 밑에서 위에를 뺄게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절대값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절대값 아니고 요렇게. 그러면 64에서 16을 빼면 48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48?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얘가 2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도 얼마인지 나온다, 그지?
그럼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면 3분의 K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 식을 끝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절대값 3분의 K 빼기 3분의 K가 2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 둘이 더하면 4인데요. 절대값 씌워서 더했더니 8이래. 더 커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알파, 베타가 둘 다 플러스였다면 그냥 둘이 더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는 같아야만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둘 다 마이너스였다면 둘이 더해서 4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였을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였을 거기 때문에 그냥 더한 것보다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더 크고 둘이 더한 건 양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눈치채야 돼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구나. 그럼 얘들아 두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야. 맞죠? 자, 두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분의 K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 빠져나올 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K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K를 2번 더한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K 계산한 게 24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K 값이 바로 나온다. 그죠? K는 3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마이너스 36? 식 잘못 적었대. 죄송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K가 아니라 플러스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였대요. 그러면 두근의 곱이 3분의 마이너스 K, 3분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만난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네. 해서 K가 36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Z가 A 플러스 BI인데요. Z바랑 I분의 Z가 똑같대.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 A 플러스 BI를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와 B의 관계라든지 혹은 A와 B가 얼마인지라든지 이런 걸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Z 자리에 이거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얘는 일단 Z의 켤레니까 좌변은 A-BI가 될 거고요. 우변은 I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변은 지금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분모 실수화 하려면 분모 분자에 둘 다 I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한 번 더 계산해주면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안에 있는 거 다시 전개해주면 식이 AI에다가 이렇게 두 개 분배하면은 빼기 B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죠? 그럼 얘 괄호까지 풀어주면 얘는 B-AI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 좌변에 있던 A 빼기 BI랑 우변에 B 빼기 AI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A랑 B는 똑같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B 똑같으면 얘들아 B 대신에 그냥 A를 집어넣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게 좋겠죠. 해서 여기 B 대신에 그냥 A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Z를 있잖아 A로 묶어서 1 플러스 I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쭉 푸시는 게 편할 거예요. 물론 그냥 A 플러스 AI로 두고 풀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같이 해볼게. 기억부터. 자, 그럼 Z에서 Z의 켤레를 빼라 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Z, A 플러스 AI에서 Z 바, 그러면 A 마이너스 AI를 빼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A만 사라지고 이 AI가 남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보러 가자. 자, 그냥 전부 다 집어넣어서 대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니은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니은을 풀을 때 물론 있잖아, 얘들아. Z에 A 플러스 AI, A 마이너스 AI 집어넣어서 구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좀 더 빠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켤레랑 켤레 아는 거에 모양만 바뀐 거잖아. 위치만 바뀐 거죠. 얘랑 얘의 위치만 싹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 그대로를 이용해서 니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양변에 i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i분의 1을 곱하면 얘는 i분의 z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i 제곱분의 z 바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i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양변 그죠? 이 식을 변형시켜서 얘랑 같은 모양이 나오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 다시 해서 이 식에다가 양변에 i분의 1을 곱해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i분의 z바는 i 제곱분의 z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i 제곱은 1,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z랑 똑같다 이거야. 즉 i분의 z바는 마이너스 z랑 똑같아야 되니까 z랑 똑같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해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봤더니 뭐 얘는 지금 z분의 z바랑 z바분의 z를 더하란데 얘들아 이 두 개의 숫자는 어차피 역수잖아? 하나만 정리해가지고 역수해도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하시면 그냥 z에다가 얼른 a 플러스 ai 집어넣어서 식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부터 식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그러면 z는 a 플러스 ai가 될 거고요. z바 켤레는 a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잖아? 하니까 i가 사라지게 되죠. 자, 얘를 실수화해 줍시다. 그럼 분모분자에 뭘 곱해야 되냐면 1 빼기 i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들아 위에는 1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식 정리하면 얘는 2분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i만 남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앞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i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남겠네.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i분의 1은 그냥 i랑 똑같죠? 실수화하면. 해서 얘는 그냥 i랑 똑같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싹싹 사라지고 0만 남는 게 맞다. 해서 답이 기역,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들고 하셔도 돼요.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8번 가면 자,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같이 보자. 직육면체 P의 넓이. 그럼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상자의 넓이는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 상자는 A 곱하기 A 곱하기 1이다. 그지? 그래서 얘는 A 제곱이 되고요. 얘는 B 제곱이 되고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각각에 맞는 식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P는 A 3승, Q는 B 3승, 그리고 T는 A, 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을 이렇게 주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인수분해 하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면 식이 예뻐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좋아요.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혹시 공통인수로 묶어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림차순보다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통인수를 A 플러스 B라고 생각하고 한번 묶어볼게요. 자, 얘들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뒤에 A 곱하기 B랑 A 플러스 B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뒤에 요렇게 남는 거야. 이게 좌변. 자, 우변은요. 얘는 그냥 놔두자. 5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가 사라지면서 식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5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공통인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빼기 5가 0 된다 이렇게 되고요. A와 B는 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리고 문제 제일 위에도 두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0이 돼야 되냐면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5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래. 그럼 얘는 현재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구나 라는 정보밖에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가조건부터 해석해보자. 얘들아,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4를 집어넣은 게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2차 함수는 항상 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축에 대한 대칭인 함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게 똑같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게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둘의 중심에 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축방을 구해보면 축방은 마이너스 2와 4의 중심에 있다 해서 축이 x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로부터 왼쪽으로 3칸 떨어진 거, 얘는 1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 떨어진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값이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을 가지고는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 구했다. 그 다음 범위를 주고 최대값을 알려줬단 말이지. 그럼 이 축을 기준으로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냐면 1로부터 왼쪽으로 2칸 간 게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 2까지잖아요? 그럼 2면 1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거지. 맞아?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얘가 x는 2일 때란 말이야. 그러면 요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래프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 얘도 싹 다 그래프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최대값은 어디에서 발생하지?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높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인지 한번 찾아보자. 얘는 마이너스 1 컴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좁군요. 자, 저기 이 점을 구해보면 이 점은 표 마이너스 1, 1 빼기 a 플러스 b일 거라고요. 그죠? 그럼 최대값이 6이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6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a랑 b 구하러 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축방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1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 해야 둘이 더해서 6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답은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x범위가 2랑 3 사이일 때 함수 fx가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인데요. 이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12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k를 구하라라는 내용이거든. 얘들아, 범위를 주고 혹은 범위를 주지 않아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는 대충 그려놓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로 봐서 무조건 아래로 블록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이차함수 얘들아, 이렇게 포물선만 그려놓지 말고 항상 축이나 아니면 꼭지점 정도는 꼭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단 말이지. 근데 이제 꼭지점은 구하기 좀 귀찮으니까 축을 표현해 봅시다. 축방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바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축이 뭐가 나오냐면 축이 k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k가 미지수니까 사실 2랑 3 사이다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디 2랑 3이 k로부터 왼쪽에 있는지 k를 포함하고 있는지 k의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눠서 2랑 3이 k의 왼쪽에 있다라고 하고 한번 구해보고 2랑 3이 k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번 구해보고 2랑 3이 k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는 게 좋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로 나눌 건데 얘들아, 나눌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만약에 K를 포함하고 있는데 2랑 3이 딱 K를 중심으로 두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최대값이냐면 어차피 둘이 높이 똑같을 거니까 둘 중에 아무 놈이나 최대값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딱 높이가 똑같을 때는 F2가 최대값이 되거나 이 친구가 F2 아니면 높이가 똑같은 F3이 최대값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보다 만약에 살짝만 더 왼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얘보다 살짝만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여기에 함수값이 더 높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무조건 여기에서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즉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면 누가 최대값이냐면 F2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비켜나면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켜나게 되면 3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F3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딱 둘이 높이가 똑같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2가 최대값이 돼야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F3이 최대값이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얘들아, 둘이 높이가 딱 똑같아지는 K값은 얼마겠어? 2랑 3의 딱 중앙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가 2분의 5보다 뭐 할 때? 더 클 때 이렇게 한번 쪼개보고 두 번째는 K가 2분의 5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쪼갤 거야. 선생님, 그럼 2분의 5는 어디 포함시키나요? 어차피 2분의 5는요, F2가 최대다 해도 되고 F3이 최대다 해도 된다 했잖아? 등호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다가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2분의 5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범위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디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F2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F2를 계산하면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2는 4에 마이너스 4K에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2K 계산한 게 최대값 마이너스 10인가요? 아니지? 은 10이지. 얘가 12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싹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오케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K는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런데 K가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절대 될 수가 없네요. 그럼 누구만 되냐면 4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끝. 자, 두 번째, K가 2분의 5보다 더 작을 때를 얘기해 봅시다. 그 말은 범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F3이 제일 위에 있다고요. 그죠?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기 이렇게 있어도 항상 3이 더 높이 있는 거잖아. 즉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F3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F3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3이 6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최대값 1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자, 좌변으로 싹 다 이항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요.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3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안타깝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근해 공식을 써서 K값을 구해주면 반근해 공식 씁시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3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맞죠? 이 중에서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부호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2 빼기 루트 7이 답입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 더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6 빼기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뭘 구하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고차 방정식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든 상관없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그지? X자리에 1, 1, 1 집어넣으니까 0이 되네.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3차, 2차, 1차 그리고 상수 x에다가 1 넣으면 0 된다. 조립법 쓰세요. 그럼 둘이 곱해, 둘이 더해, 둘이 곱해, 둘이 더해, 둘이 곱해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하고 나머지 인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럼 얘들아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스탑 하시면 되죠.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자. 문제에서 뭐래?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중근이라고 하는 건 3차 방정식 근 3개 중에 2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서 그냥 1이라고 하는 실근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모든 실수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2개가 같으면 돼요. 그럼 2개가 같다라고 치면 그냥 알파랑 베타가 똑같으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알파랑 베타는 다른데 알파가 1이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또는 베타가 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도 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뭐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알파와 베타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아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반판별식 써주면 반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개 0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다 이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한 근이 1이면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1 플러스 2 빼기 4a가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a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서 a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해서 중근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만 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중근은 삼중근이라고 따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중근이다 할 때는 근 두 개가 겹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좀 뭐랄까? 사실 정해진 규칙은 없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 사실 학교 선생님이 나는 삼중근을 중근에다가 포함시킬래 라고 하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해보는데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 근데 선생님 삼중근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하면 얘들아 얘가 삼중근이 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x 빼기 1의 전체 세제곱밖에 없죠. 맞아?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삼중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야 돼요. 즉 얘는 1차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삼중근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혹은 뭐 여기서 바로 봐도 괜찮아. 삼중근을 가진다는 건 결국 이 방정식이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1을 근으로 가지는 건데 근데 얘는 1차항의 개수가 2 얘는 전개하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절대 삼중근은 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만약에 애매한 경우에는 아마 그 얘기를 따로 써놓거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거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중근이라고 하면 두 개가 겹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됐죠? 네네네네. 다음 12번. 자, 얘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요 허근에 대해서 좀 기니디 문제가 많다, 그죠? 기니디 문제가 헷갈릴 때는 정말 헷갈리는데 이 기니디 문제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문제를 잘못 쓰면 얼른 캐치를 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곱이 아니라 5승.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 사실 오메가 바 나오는 3차 방정식은 딱 두 개잖아요. x세제곱은 1 하나랑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하나랑.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인수분해 해서 보시면 돼요. 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두 허근,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한 허근은 누구 거냐면 무조건 얘 거가 될 거야. 얘는 실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허근이 오메가면 반드시 켤레를 가져야 되니까 얘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과 계수 쓴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근의 공식 써도 되지만 너무 더럽잖아요, 근이. 그럴 때는 대입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란 말이야. 즉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당연히 한 근이니까 0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자, 어차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식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살펴보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오메가 바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기억은 딩동댕 똑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니까 얘들아 좌변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변은 사실 보자마자 보여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제곱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얘네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오메가 빼기 1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똑같지.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 바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는요, 결국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미 두 분의 합은 1이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디귿은 일단 첫 번째 오메가 3승이랑 오메가 바의 3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 위에 있는 분자를 고쳐주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럼 똑같이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 뭘로 가는 게 제일 편할까? 얘들아? 뭐가 좋을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할까? 그냥 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요.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집어넣겠다 이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오메가 바의 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만큼 요 덩어리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3승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죠? 자, 마찬가지 똑같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라며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3승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결국에 이 마이너스 오메가 3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오메가 3승이 전부 다 마일이니까 결국 얘는 1 더하기 1이 된다 하니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해되지?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마지막으로 리을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일단 똑같다. 얘들아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2죠. 그럼 쌤이 우변에 그냥 약분해버릴게요. 간단한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4승은 1 빼기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오메가 5승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1 빼기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니까요. 그죠?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안에 있는 거 다시 전개해주면은 얘는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우변으로 넘긴 거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1. 오케이? 그럼 얘는 1의 제곱이니까 그냥 결국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우리 아까 우변에 2 약분시켜서 1만 남았다. 그지? 좌변을 정리해도 1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리을까지 딩동댕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답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읽어보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쭉 읽으면서 나와 있는 설명을 반드시 식으로 표현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해서 3차 다항식 fx를 x-2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1차 아니면 무조건 0차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대. 그러니까 얘도 1차 아니면 0차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fx가 3차래요. 나누는 식이랑 몫을 곱하면 f의 최고차랑 차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차가 되기 위해서는 qx가 반드시 1차가 돼야 돼요. 따라서 제가 이 두 개의 식을 1차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둬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qx랑 rx가 똑같다 했으니까 두 개의 식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뒤에 fx를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반드시 3이래. 자, 얘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반드시 상수로 나오잖아.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 요 x 빼기 2가 0이 되게 하는 x값 2를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랑 똑같아야 한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방금 이만큼 구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한번 대입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F2를 대입하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싹 다 0이 될 거거든. 그럼 뒤에 뭐가 남냐면 2a 플러스 b가 남고요. 얘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지. 자, 관계식 나오면 무조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b가 3 빼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정보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주면 fx식이 뭐가 되냐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요 목 대신에 이제 뭘 써줄 거냐면 ax 빼기 2a 더하기 3을 집어넣어 줄 거야. b 대신에 얘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x 빼기 2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싶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x 빼기 2가 제곱은 있단 말이야. 두 개는 묶여 있어요. 그럼 세 개로 나눈다라는 말은 한 개만 더 찾아내면 되잖아요. x 빼기 2를. 근데 한 개가 어딨지 하고 봤더니 여기 보면 얘들아 x 빼기 2 눈에 보이시나요? 해서 여기서 a를 묶어냈더니 안에 x 빼기 2가 하나 숨어 있더라 이 얘기야.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얘들아 얘를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버리면 식이 뭐가 되냐면 a에 x-2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에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된다고요. 혹은 얘도 예쁘게 뭐 묶어서 정리를 한다 치면 x-2 플러스 3 요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럼 끝났지.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하니까 누가 요 뒤에 있는 저 식 전체가 rx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r0랑 r1이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r에다가 0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게 15-2a가 나오고요. r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얘가 6 빼기 a가 되거든. 그 문제에서 r0랑 r1이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a를 구해주면 a 값은 9가 됩니다. 9. 그럼 여기 a에다가 9를 집어넣어주면 b 값은
3 빼기 2, 9, 18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 b는 구할 필요도 없지. a에다가 9를 집어넣었어요. 9를 집어넣은 다음에 R4만 구해주면 답은 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오유,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 자, 단답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단답형 4번인 것 같아요. 사실 소수령 문제도 다 쉬웠거든. 그래서 이 단답형 4번이랑 단답형 5번 이 두 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답 4, 단답 5까지 일단 해설 진행할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250x제곱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들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인수로 가진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인수 정리.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a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인수분해를 얘까지 끝까지 하면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일단 계수는 모두 다 정수가 돼야 돼요. 뭐 루트나 분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세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요게 두 개가 포인트가 되겠네. 그리고 심지어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어요. A와 B는 자연수다라는 조건까지 있죠. 얘들아,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 나오면 부정방정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부정방정식은 하나로 값이 탁 떨어지지 않으니까 노가다로 일일이 다 구해라 라는 문제가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맞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매우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일단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얘들아 이 식은 4차식이네? 4차식인데 짝수 차수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를 복 2차식이라고 불러주죠. 맞아? 이제 복 2차식 하면 여러분들이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야 돼 라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외워라 라는 거고 그거 말고 복 2차식의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얘들아 A를 집어넣으면은 A 제곱의 제곱 얘는 A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A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50의 A 제곱 플러스 B를 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는 전부 다 인수를 제곱의 모양으로 띄기 때문에 X에다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 2차식이 A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그냥 마이너스 A도 근으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니 얘네가 일단 무조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X 플러스 A까지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자, 근데 세 개의 인수를 가진다 했으니까 이미 2개 끝났어. 맞지? 그럼 요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식의 인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맞나요? 자, 2차식의 인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 이 식을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볼게. 자, 이거 두 개를 일단 곱해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얘를 x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해서 보면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제곱에 2차항의 개수랑 상수항까지 맞춰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요 2차항의 개수로 볼 거야. 근 2개 더하면 25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그래서 얘네가 250 빼기 a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야 a제곱이랑 250 빼기 a제곱을 더해서 250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대. 정수 범위에서. 왜? 3개만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는 너무 생각하기 힘드니까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를 생각해 보는 거지. 얘네가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려면 제곱 빼기 제곱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되면 또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가 4개짜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제곱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노가다로 다 찾아야 된다. 왜? 얘는 부정방정식 이걸랑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싹 다 찾아주셔야 돼요. 싹 다. 매우 귀찮은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A, B 자연수라며? 그럼 A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봐. A가 1이면요. 250 빼기 A제곱은 249겠죠? A에다가 2 넣어봐요. 그럼 2면 제곱이 4니까 이거 계산하면 246이겠죠? A에다가 3 넣어봐요. 그럼 3, 3은 9. 그럼 250에서 9를 빼면 241이겠죠? 이 짓을 안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해볼게. 근데 이제 계산 좀 빨리 적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계산 해놓은 거 그대로 보면서 좀 적겠습니다. 얘가 4면요 234가 될 거고 5면요 이게 2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면요 얘가 214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7749면요 얘는 201이 될 거고요. 8864면요 186이 될 거야. 일일이 다 찾는 겁니다. 일일이 다. 자, 더 많아. 자, 계속 가자. 계속. 지금 64까지 했죠? 그러면 99, 81이 되면 뒤에 있는 거는 169가 돼요. 자, 10 곱하기 10, 100이 되면 뒤에 있는 거는 150이 됩니다. 자, 11 곱하기 11이 되면 뒤에 있는 거는 129가 돼요. 자, 12 곱하기 12가 되면 뒤에 있는 거는 106이 됩니다. 자, 13 곱하기 13이 되면 뒤에 있는 거는 81이 되고요. 어휴, 힘들어. 얘들아,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찾고 있어, 그지? 하면 얘가 25가 된단 말이야. 됐어? 얘들아, 얘가 15 곱하기 15잖아, 그치? 얘보다 더 커지면 얘가 음수가 돼버려요. 근데 A와 B는 자연수라 그랬잖아. 얘들아, 자 봐. B가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B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A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도 플러스여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B다, B 자연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가 자연수기 때문에 250 빼기 A 제곱은요 반드시 양수로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해야 돼. 더 이상은 없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뭘 찾아서 빼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곱수가 되는 건 찾아서 빼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야, 제곱수 되는 거 다 찾아와. 225. 또 81. 어디 갔어? 81. 또 25. 이렇게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169. 4개가 제곱수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는데요? 일일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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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수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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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수네.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끝. 일단 방식의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근데 얘는 더 힘든 게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자, 잘 생각해봐. 얘는 흐린 눈으로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 이렇게 보면 우리 복 2차식 할 때 전부 다 원래 치환하잖아. 그치? 치환해서 보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얘들아,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할까요? 지금 누구 B의 최대값이잖아? 좋아. 그럼 이 B를 다시 보자. 이걸 조금 정확하게 적을게요.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그게 B가 된다고,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B를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B는
a제곱 곱하기 250 빼기 a제곱이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a제곱을 x로 치환해서 보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2차 함수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y는 x 플러스 250 빼기 x.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0과 250의 딱 중간, 그럼 2분의 250이 축이거든? 맞지?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반드시 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맞죠? 근데 2분의 250은 125잖아, 그치? 125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A 값에 125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125랑 가장 가까운 데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거야. 맞지?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25랑 가장 가까운 숫자는 121이 된다고요. 하니까 A제곱에다가 121을 집어넣어주면 B의 최대값은 121 곱하기 129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M이랑 N 다 나왔으니까 딱딱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답은 129만 나옵니다. 왜냐면 아까 11개였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거든? 그치? 해서 요 B의 최대값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은 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축에 가장 가까운 값이 121인 거니까 121을 대입하면 121, 12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11시이긴 한데 여러분 단답 5번만 풀이하고 마칠게요. 뒤에 서술형은 쉽거든. 자, 단답 5번 갑시다. 자, 단답 5번은요. 막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설명만 있지 그림이 없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2차 함수 그릴 건데 얘들아,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X축과 Y축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안 그리는 게 좋아. 왜냐면 X축, Y축을 그리게 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X, Y축을 그리지 않고 그냥 2차 함수만 그릴 거야. 자, 지금 2차 함수가요, 나와 있는데 제가 꼭지점 좌표가 필요해서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바로 적을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뒤에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잘 고려해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요, 위로 볼록인데 축이 3이래요. 그리고 3,16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래. 됐지? 자, 얘는 누구냐면요. 꼭지점이 5,-18이래. 그럼 얘가 3이니까 5는 얘보다 더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아까 1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8은 저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위로 볼록, 얘도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 두 교점이 A와 B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기하는 게 이게 A고요. 얘가 B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A와 B 사이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래. 그럼 어떤 평행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를테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A와 B 사이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래. 그래서 그었어.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하래요. 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 사각형,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너무나도 못생긴 사각형이다. 직사각형도 아니고 뭐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지? 그럴 때는 예쁘게 쪼개서 구하시면 돼요.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그냥 더해버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려면 일단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점 A와 B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립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해서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7이랑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을 연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하면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이 교점이 0 또는 8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해서 이 교점의 x값은 x는 0일 때고요. 이 교점의 x값은 x가 8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삼각형, 요 삼각형 APQ의 높이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높이는 항상 수선의 발의 길이잖아, 그치? 얘들아 이 길이를 모르니까 요 직선을 x는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t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반드시 0과 8 사이에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0과 8 사이 이렇게 갈게요. 하면 요만큼의 길이는 t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8 빼기 t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8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결국에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밑변의 길이는 이 점 y값에서 이 점 y값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 y값 구해. 여기 x가 t라 그랬으니까 얘는 t, 위로 볼록 얘네 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7일 거고요. 얘 점 q는 t,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일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해볼까요? 먼저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여기서 얘를 빼면 식이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6t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똑같대. 그럼 요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 얘들아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8 빼기 t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8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 2분의 1은 이렇게 약분되지. 얘도 이렇게 약분되지. 약분하고 요만큼이랑 요만큼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에 얘로 묶은 거니까 얘는 t만 남을 거고요. 얘는 8 빼기 t만 남을 거야. 하니까 t랑 t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 8만 남아.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끝.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t의 범위를 0과 8 사이로 잡았잖아. 그러면 0과 8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발생해? 꼭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t가 얼마일 때? 4일 때. 해서 여기 t자리에 4, 여기 t자리에 4를 집어넣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128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네. 자, 해서 뭐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풀이가 끝났고요. 뒤에 서답형은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뭐 혹시나 모르겠다 하시면 학원에 왔을 때 언제든지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